본격 선거운동 국면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오늘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안정을 약속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다시 꺼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가 파탄났다며 국민 한 명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수출 증가로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1,400만 명 규모의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건데, 2달 전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경제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거시경제 회복세가 하루빨리 민생경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혼연일체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관련해 이 대표는 현 정권의 부자 감세나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공약 이행에 드는 1,000조 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국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 대표는 4년 전 경제 회복 효과를 봤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추가 경정 예산 논의도 착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랐던 대통령실발 악재들을 털어내고 다시 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현황을 허위로 제출한 세종갑 지역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무공천 강수를 뒀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말 내내 유세현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산발 악재들에 파묻혔던 총선 화두를 대야 공세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 위성정당을 공개 지지하고 불법으로 마이크를 쓰는 유세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를 둘로 나누면 경기 북도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거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과 중국 관련 언급 등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에시에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경기 북부가 강원도처럼 재정이 어렵고 접경지대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 같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갭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아내 명의로 아파트 4채와 오피스텔 6채 등 모두 38억여 원의 부동산을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앞서 당에는 아파트 2채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그리고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국 혁신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조국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불꽃은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 불꽃 선대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워버린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대전을 방문한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좌파와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며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하더니 대통령은 대파 조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 반발에 타협은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늦게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는데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당장 내일로 다가온 시점에 나온 변화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유연한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의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며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당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한 위원장이 면담을 마치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공개된 겁니다. 야권에서는 지난달부터 이 같은 상황 반전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입장 변화로 모레로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는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만큼 총선을 앞둔 여권의 속도 조절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망자가 1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돈을 받고 벌인 일이라고 자백했는데요. 50만 루블, 우리 돈으로 700여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데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공연장에 난입한 괴한 4명이 관람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공연장에 불까지 지른 뒤 차를 타고 300여 킬로미터를 달아났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핵심 용의자 4명 등 11명을 붙잡아 배후를 캐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용의자 대다수는 타지키스탄 출신 외국인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돈을 받고 테러에 나섰다는 자백이 나온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За сколько денег? Где-то $500,000. $500,000 чего? $500,000 рублей. Кто они? Не знаю, по телеграм написано. 사망자가 14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러시아 전역에 애도의 날까지 선포된 가운데 테러 배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검거된 테러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달아나고 있었던 게 주요 이유입니다. 보복 공격에 나서겠다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Все четвер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теракта, все те, кто стрелял, убивал людей, найдены и задержаны. Они пытались скрыться и двигались в сторону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는 오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특수부대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테러범이 1시간 반 동안 활개치는 동안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게 수상하다는 겁니다. Очевидно, і Путін, і інші покидьки просто намагаються звалити все це на когось іншого. У них завжди однакові методи. 미국은 IS가 공동의 적이라고 규탄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연루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개봉 직후부터 파죽지세 흥행 돌풍을 이어온 영화 파묘가 올해 첫 1000만 영화에 등극했습니다. 한국 오컬트 영화로는 최초의 1000만 영화입니다. 오컬트 외길을 걸어오며 이제는 장르를 대표하게 된 장재현 감독을 임소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00만까지 사흘, 1000만 관객까지 한 달 남짓이 걸렸습니다. 천지신명이 도와야 이룰 수 있다는 1000만 관객. 한국 오컬트 영화로는 최초 1000만 달성입니다.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들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처음 영화를 본 동료들은 마니악하다고 했고 비수기 개봉은 걱정을 더했습니다. 개봉 날짜를 얘기하니까 그때 괜찮은 것 같아라고 조언을 해주시죠. 예상은 깨졌습니다. 관객들은 가죽 자켓에 운동화를 신은 MG 무당에 열광했고 숨겨진 항일 코드를 앞다퉈 찾아냈습니다. 감독은 모든 공을 배우들에게 돌렸습니다. 로벤져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공이 저는 배우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생소했던 엑소시즘을 소재로 550만 관객을 불러 모은 데뷔작 검은 사제들. 그릇된 믿음이 야기한 비극을 파고든 사바하까지 장재현 감독은 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면서도 현실에 발을 딛고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 잡는 얘기가 될 것 같은 소재를 아주 용의 주도하고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죠. 대중적이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담아낸 파묘는 결국 세대와 국경을 넘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것보다는 한국 사람 누구나 좀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무섭기만 한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좋은 이야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지는 것이라 믿는다는 장재현 감독.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이 그와 만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